그림은 시그널이다. 단지 아무런 의미 없는 낙서 같지만 유심히 보게 되면 단서를 보여줬잖아요. 이 아이는 외향적인 애예요. 이 아이는 굉장히 신중하고 내성적이고 이 친구한테는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컬러를 알고 싶으신가요?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테라피 연구소 대표 이주영입니다. 육아퇴근 하신 엄마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미술 작업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육아퇴근하고 이 시간에 지금 다 보시는 거죠? 네, 맞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페이지 189페이지 제 책에 자유롭게 그냥 편하게 컬러만 칠하시면 돼요.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형상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내 아이 뭐 여러 방향성이 있었어요. 밝은 톤을 칠했을 때는 자기 감정이 지금 좀 외향적이고 떠있다 보시면 되고 뭐 무채색 이렇게 좀 어두운 색깔로 돼 있다 그러면 좀 내가 지금 기분이 다운돼 있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마음 상태를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현재의 마음 상태를 조금 체크해 보는 거 셀프 테라피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육아퇴직 하셨지만 예전에 따님께서 사춘기 때 문자 메시지로 사진도 보내고 또 메시지도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 좋은 아이디어를 널리 공유해 주셨으면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다 사춘기 안 힘든 사람 없잖아요. 저희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앨범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진이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그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그다음에 그 밑에 좋은 글귀나 명언이나 또 성경 말씀을 하나씩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좋은데 네. 뭐 되게 좋은 척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표현이 안 했어요. 맞아요. 네. 답이 없었어요. 사춘기한테 답을 요구하는 건 그거는 안 돼요. 욕심이죠. 욕심이 과한 거죠. 그냥 매일매일 보냈어요. 네. 그런데 간단한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귀엽네. 자기 어렸을 때 모습이니까. 그다음 못생겼어. 뭐 이런 부정적인 말도 하고 어느 날 대학을 졸업하고 갑자기 제 메시지에 띵 하고 뭐가 왔어요. 제가 보냈던 내용들이 다시 메시지로 저한테 돌아오고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제가 채연아 이게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나한테 보낸 내용이잖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시기에 자기가 이게 너무 힘이 됐대요. 그래서 근데 너 그때 왜 답을 안 해줬을 때 내 심리 상태가 답을 해줄 여력이 없었대요.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차분히 기다리는 거. 기다림의 미학도 아이들 키울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책 오늘 내 마음은 빨강 통해서 다양한 미술 활동을 제안해 주셔갖고 아이랑 같이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이 책을 집필하셨던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빨간색을 굉장히 싫어하고 빨간색을 막 두려워하고 아무도 몰랐던 저의 어떤 속병?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색채 심리를 공부하게 되면서 트라우마를 이겨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부정적이었던 빨강이 현재는 긍정적으로 변화된 거.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아이들한테도 항상 색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며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 색의 힘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발휘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색에 대한 거부감이 그렇게 세게 드는 게 어떤 심리적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죠. 누구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색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림 치료하면 분석, 해석 이런 것보다는 색으로 접근하는 것들을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도 그림을 보지만 그림 하나 가지고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일단 저는 내 마음의 빨강이라는 제목을 보고 사실 양가적 감정이 되더라고요. 마음의 색깔을 좀 빨강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림은 시그널이다. 제가 지금 파일을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저희 애가 이제 4학년 때인가 학교에 갔다 와가지고 책상에 막 엎드려 있었어요. 근데 울고 있었어요. 제가 답답해서 채연아 왜 그래? 이유를 말해봐. 너가 그렇게 울면 엄마가 뭔지 모르니까 너무 궁금하잖아. 그때 엄마가 말해도 몰라. 막 이러면서 너무 속상해서 울길래 제가 물을 좀 갖다 주러 갔다 온 사이에 책상에는 이것만 있고 애는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눈물을 닦고 나오길래
근데 채원아, 나는 네가 얼마나 속상하고 그랬으면 이거를 이렇게 해놨을까? 그랬더니 엄마가 보면 알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엄마는 보면 알 것 같아. 네가 지금 너무 속상한 건 같아. 그랬더니 엄마, 난 지금 너무 속상하대요. 이렇게 두꺼운 안경 쓰고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는데 아이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자기가 짝꿍이었는데 그거를 도와주지 못하니까 자기가 힘이 좀 세지고 싶었나 봐요. 빨강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강은 자기가 뭔가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바깥으로 표출하고 싶고 또 이렇게 드러내서 자기가 뭔가 에너지를 충족시키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단지 아무런 의미 없는 낙서 같지만 이 안에는 우리 아이가 아픈 마음, 단서를 보여줬잖아요. 아이들의 그림을 그냥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요. 한번 이 아이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그렸을까? 유심히 보게 되면 그 아이의 마음을 좀 엄마가 들여다보면서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책에서 이제 좀 아이의 기질을 파악해 볼 수 있는 활동이 조금 흥미롭게 다가와서 먼저 해봤거든요. 아마 가정에서도 많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해보고 왔습니다. 먼저 이 활동지가 어떤 건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활동지는 제가 상담할 때도 많이 쓰고 또 아이들한테 기질을 알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만 있으면 돼요. 집에 있는 스티커도 되고 뭐 요즘 스티커 예쁜 거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거 그냥 네가 붙이고 싶은 데다 붙여봐 이렇게만 설명만 해주시면 돼요. 그냥 아이들이 재밌다 하고 달려들기 시작하거든요. 만약에 세모, 네모, 동그라미를 색종이를 좀 엄마가 오려주시면 그거를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 놓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골라서 한번 붙여보자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네. 저도 이제 저희 그 6살 친구랑 한번 이제 해봤거든요. 이거 한번 볼까요? 네. 만약에 이 아이가 남자아이라면 여자아이 성향이 있고 굉장히 세심하고 배려심도 있고 그거는 도용의 이렇게 아기자기한 모습을 보면 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이기도 하지만 어떨 땐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 바깥에서 살짝 삐져나왔잖아요. 누가 좀 도와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용기가 필요해요. 잘했어, 해보자 이렇게 용기를 좀 주시면 훨씬 더 단순한 도형 가지고도 이렇게 기질을 좀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네, 도용 심리라고도 있는데 이걸 보시면 훨씬 아이들의 기질을 파악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도형 안을 다 비우고 바깥으로만 채웠네요. 맞아요. 이 칸이 있는데 왜 바깥을 해놨을까요? 이 아이는 외향적인 애예요. 네, 바깥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죠. 네, 자 이거는 볼까요? 이거랑 너무 틀리죠. 맞아요. 비교가 해서 보면 돼요. 네. 이 친구는 내성적인 맞아요. 아이예요. 네, 내성적이면서 어때요? 내성적이면서 이 안에 아주 타이트하게 탁탁 붙여가지고 단단히 고정시켜놨어요. 이거 풀로 이거 흔들림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굉장히 신중하고 내성적이고 집중력이 강하고 그런 아이들 보시면 돼요. 네. 또 비교 한번 해볼까요? 요거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알록달록 색종이를 다 붙였고 또 위 친구는 도형에 맞게 조각난 색종이를 붙였고요. 아래는 그거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종이를 좀 붙였네요. 맞아요. 그래서 위에 친구는 좀 융통성이 없어요. 하라는 대로, 곧대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데 요 친구는 살짝 융통성이 있는 거죠. 네. 요령도 피울 줄 알고 어떻게 보면 좀 꾀도 있고 근데 사실 뭐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고 기질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질을 엄마가 인정 안 하고 우리가 이 기질에 이 기질을 맞추자 이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네, 그 많은 색종이를 이렇게 바구니에 엄마가 해놓으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간색. 네, 그 다음에 얘는 사력 있고 조심성이 너무 많은 애예요. 이거를 뜯었다 붙였다 흔적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는 아이, 뭐 이렇게 좀 조심성이 많다 보니까 뭔가 완벽하지 않으면 안 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은 너무 조심성이 많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우리 아이 기질이 파악이 됐다 싶을 때 좀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향적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모래놀이를 되게 재밌어 하는데 모래를 만지고 모래를 부시고 하면서 억압된 감정도 풀 수 있고요. 내향적인 아이들이 요거 저는 추천하거든요. 라이스페퍼 많이 활용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사인펜으로 하고 나서 물을 하면 번지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아이 그림이 마음의 단서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 그
아이 그림을 좀 더 세심하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림을 보면서 좀 이제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28년 동안 하면서 이 시간이 제일 감사했고, 왜냐면 사실 상담이라든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게 없으면 사실 처음 만났을 때 뭐 자기 마음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그림은 즐거운 그림은 아닌데 일단 이거 한번 볼까요? 어때요? 일단 새가 웃고는 있는 것 같네요. 새가 웃고 있죠? 네. 근데 집이 어디 있어요? 바다 위에. 맞아요. 바다 위에 떠 있잖아요. 자, 분홍색, 이건 엄마 집, 이건 아빠 집. 자기는 이렇게 새가 돼서 날아다녀야 되는데요. 집이 바다에서 붕붕 떠내려간대요. 이 친구는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엄마네 집 일주일, 아빠네 집 일주일 이렇게 다니고 있는 친구였어요. 아무도 몰랐대요. 엄마네 집에 가는 거를. 근데 그림은 얘기해 줬어요. 네. 이거는 이제 아이가 항상 가운데 자리를 비워놓는 거예요. 자기랑 자기 동생, 아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는 뭐야? 그랬더니 몰라요? 애들이 대부분 이제 뭐가 감추고 싶으면 몰라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그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비어 있어서 쓸쓸하다. 여기다 뭘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그랬더니 안 하고 싶대요. 왜냐면 그걸 그려버리면 엄마가 안 올 것 같대요. 그래서 오히려 안 그려놓은 빈자리가 아이가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참 밝고 웃음이 많은 아이였는데 네, 그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림이 이제 마음의 단서를 보여준다는 말씀이 그림은, 정말 정확하게. 네. 그림은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미술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선물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엄마랑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안에 컬러 다이어리라고 있어요. 자, 이걸 보시면 저는 이게 아이들한테 지금 여름방학 끝났지만 겨울방학 때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저희 아이가 했는 건데 재미있게 박물관에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갔나 봐요. 같이 가기 싫었는데 같이 가서 검정 색깔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거 재밌었어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상품을 받았대요. 너무 좋아서 사인펜으로, 그러니까 사인펜으로 뭔가 할 때 특별히 강조할 때. 맞아요. 그리고 또 요거는 친한 좋은 친구가 왔나 봐요. 너무 좋아서 형광색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가득 채워놓으면 이렇게 한눈에 그렇게 이제 색깔로 우리가 얘가 뭔가 힘들 땐 이런 색을 쓰는구나, 뭔가 좋을 땐 이런 색을 쓰는구나.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꼬집어보지 않아도 볼 수 있어요, 흐름을. 엄마도 매일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걸 방학 숙제로 낸 적도 있었거든요. 갑자기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질문할게요. 왜 중학생만 되면 다들 검정색만 입어요? 그거는 자기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검정색은 사실은 좋은 감정도 있지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걸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임상 나가면 그림 이렇게 붙여놓으면 거의 무채색이에요. 저는 다른 나라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슬펐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개성이 다 없어지고 똑같이 다 주입식으로 되고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성장해서 똑같이. 네.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뭔가 주저주저하고 뭔가 용기가 없을 때 엄마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저도 우리 아이한테 그 방법을 썼는데 그걸 미술의 상징화라 그래요. 저희 딸애는 되게 용기 없는 애였어요. 그리고 유치원에서도 맨 뒤에 있고 뭐 하라 그러면 주저주저하고, 저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얘한테 뭘 해주면 좋을까, 어떤 걸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되게 오래된 건데 이게 지금 다 구겨진 건데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아이 그 유치원 실내화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서 줬어요. 유치원 7살 때 어머 이게 뭐야? 그래서 이거 채연아 이거 너 주머니에 넣어 갖고 가면 너도 모르게 잘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우리가 이런 것들이 플라시보라는 걸 근데 항상 의지하고 다녔는데 이런 것들이 저한테 다시 돌아올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갑자기 맹장 수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의기소침하고 또 내가 일도 많은데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어도 되나?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 와서 저한테 이거를 다시 이렇게 접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별이 다시 되돌아왔네요, 진짜. 네, 엄마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 보니까 이거는 엄마 잘할 수 있잖아 이거 하면은.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맞아, 내가 주는 사랑은 다시 돌아오는구나. 진심으로 내
아이한테 최선을 다했을 때 네, 그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기쁨을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알록달록한 유쾌한 밤을 위해서 오늘 끝으로 육아동지들께 좀 힘이 되는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림 안에서 색의 힘을 믿고 그 그림 속의 아이들의 내면을 보면 더 행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아이들 그림 하나하나 낙서가 가장 중요하고 명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엄마는 행복한 엄마. 네, 그렇게 오늘 마무리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